지금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요즘 우리의 일상은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 속 영상에 빠져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죠. 짧은 시간에 강렬한 자극을 주는 숏폼 영상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깊게 들어와 버린 듯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듯 끊임없이 영상을 띄워주는 알고리즘의 세상에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숏폼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파랑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퇴근길 지옥철 뚫고 6개월 만에 녹음실로 돌아온 비싹입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통학 4시간 쇼츠 중독 로키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남자인 라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저희 청춘 PD야 10기의 첫 정규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익숙한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알쏠청잡입니다. 알쏠청잡은 알아두면 쏠쏠한 청춘이들의 잡학사전의 줄임말로 청춘이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청춘 PD야의 5, 6기를 책임진 정규 프로그램이기도 했죠. 이렇게 10기에서 다시 방송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알쏠청잡 숏폼 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숏폼이잖아요. 요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매체이다 보니까 다들 한 번씩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우리 패널분들께서도 즐겨보시는 숏폼이 있으신지, 또 마지막으로 봤던 숏폼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학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튜브 쇼츠를 엄청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네. 그냥 통학하는 시간 내내 지하철에 서 있으면서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즘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어도 딱히 짧게 볼만한 그런 미디어가 쇼츠밖에 없다 보니까 맞아요. 숏폼을 또 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릴스 가끔 보고요. 음. 쇼츠도 봤는데 약간 일부러 저는 시간 좀 녹이려고 그래서 뚝딱이니까 그래서 가끔 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들 많이 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숏폼의 형태로 정말 다양한 내용의 영상들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숏폼 웹툰도 숏폼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와,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제가 처음 듣는 정책? 찾아보니까 네이버 웹툰에서도 숏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31일 네이버 웹툰은 숏폼 애니메이션 서비스 커츠를 통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커츠는 웹툰 작가를 비롯해 일반 이용자도 누구나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숏폼 서비스라고 합니다. 밝힌 바에 따르면 커츠를 통해 웹툰 좀비 딸의 이윤창, 방과후 전쟁 활동의 화일건 작가 등이 선보이는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커츠는 웹툰 줄거리를 요약한 내용이나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한 전용 컨텐츠 등 2분 이내의 애니메이션을 누구나 올리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대세의 흐름을 잘 반영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파랑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커츠 서비스 출시는 짧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대세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러한 최신 흐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전통적인 애니메이션과 비교하면 짧은 분량의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제작 측면에서의 부담이 확실히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출시는 웹툰과 숏폼 애니메이션을 연계해 창작 생태계를 더욱 확대하는 전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대세로 자리매김한 짧은 컨텐츠들을 보면 숏폼 드라마는 또 중국 업체들이 선발주자로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숏폼 애니메이션은 아직 이렇다 할 선발주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네이버 웹툰이 차지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다면 웹툰의 애니메이션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이버 웹툰 이외에도 국내 OTT 플랫폼인 티빙에서 쇼폼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티빙 모바일 앱에 들어가면 쇼츠 탭을 선택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플레이어를 통해 쇼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티빙에서는 자체 제작한 숏폼 콘텐츠도 출시했는데 바로 이게 티빙 숏 오리지널입니다. 티빙 숏 오리지널은 티빙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서 독점 제공하는 편당 1분에서 2분 분량의 숏폼 콘텐츠인데요. 간결한 전개와 몰입도 높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드라마부터 예능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고 지난 8월 각기 다른 소재와 장르의 숏 드라마 4편이 순차적으로 공개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역시 트렌드를 잘 반영한 K 콘텐츠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티빙을 안 사용해서 이런 게 나온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유익한 정보 얻고 가고 그리고 진짜로 쇼츠 열풍이 제대로 온 것 같다는 걸 확 체감이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짧게 이야기 나눠봤지만 우리 패널분들의 쇼폼 컨텐츠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꼭 릴스나 쇼츠가 아니더라도 경험해본 쇼폼 컨텐츠가 있으신지 빗상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폼의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주로 보는 건 유튜브 쇼츠인데요. 사실 모두가 그렇겠지만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휴대폰을 볼 때나 잠자기 전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뭔가 구미가 땡기는 썸네일을 가진 쇼츠들이 종종 있어서 저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사용자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거다 보니까 제가 보는 쇼폼 콘텐츠는 평소에 자주 보는 채널의 영상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아이돌의 챌린지 영상, 무대 영상 편집 등이 대부분이에요. 또 유튜브랑은 조금 다르게 인스타그램 릴스는 대부분 해외 생활이나 화장품, 옷 소개 같은 영상이 많이 떠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도 가끔 봤었고 유튜브 쇼츠도 많이 봤어요. 근데 틱톡은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은 쇼츠를 많이 보긴 하는데 제가 보는 쇼츠는 주로 이제 구독한 그 유튜브 채널에 본편 미리 보기식으로 올라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쇼폼은 진짜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은데 시간 때우기에 딱 좋은 컨텐츠라서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오히려 롱폼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 그만큼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찾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롱폼을 보더라도 2배속을 하거나 아니면 딱 진짜 필요한 구간만 찾아서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쇼폼을 보면 저는 또 의외로 도시락 싸는 영상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도시락? 네. 막 뭐 언니 도시락 싸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재밌고 또 저는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반려동물 영상도 굉장히 잘 보고 저도 또 이제 화장이나 옷 쪽에 관심이 많아서 가장 그런 게 많이 떠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스타를 그렇게 자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릴스는 거의 안 봐서 릴스는 진짜 뭐가 뜨는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근데 진짜 많이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은 보통 시간 빌 때 인스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들어가 쇼츠를 봐요. 그럴 때. 그래서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관련된 쇼츠가 엄청 많이 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지하철에서 키면은 어제 경기에 대해서 어제 경기 어땠는지 막 이런 식으로 뜨고 뭐 아니면 라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롱폼을 약간 후킹용으로 짧게 편집한 영상들이 되게 많이 떠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 포함해서 우리 패널분들이 쇼폼을 또 자주 접하고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 쇼폼이란 정확히 어떤 형식의 컨텐츠를 말하는 걸까요? 라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쇼폼은 평균적으로 15초에서 60초 그리고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말합니다. 정보 습득은 물론 재미까지도 빠른 시간 안에 즐기고자 하는 MZ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이 있는데 쇼폼 콘텐츠 사용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지난해 쇼폼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이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쇼폼 콘텐츠를 알고 있으며 75%는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100%일 것 같은데. 거짓말로 답변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아무튼 젊은 연령층일수록 쇼폼 콘텐츠 소비 경험이 많았고
아, 60세 이상에서도 절반 이상이 쇼폼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와, 진짜 문제다 이거 쇼폼 아니, 중독이. 근데 왜 60세도 이제 더 이상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 아. 볼 수 있죠. 네, 저희 할아버지도 유튜브 보시고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파급력이 엄청난 콘텐츠인 만큼 유행도 빠르게 퍼졌는데요. 쇼폼 콘텐츠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버즈피드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해서 기존 뉴스 미디어를 제치고 방문자 수 1위를 달성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전의 미디어는 속보를 전달하거나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하는 방식으로 대중이 찾아보게 했다면 버즈피드는 대중의 관심사에 기초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SNS라는 공간에서 대중에게 가장 흥미로운 내용으로 피드에 전시되며 대중의 손끝을 찾아가는 방식의 뉴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대성공을 거두자 딩고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들은 같은 방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쇼폼 전성시대로 이어진 것이죠. 근데 2015년이 시작이라니 좀 뭐랄까 되게 의외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멀지 않은 것 느낌이라서 음.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 쇼폼이 보기도 편하고 내용도 흥미로운 만큼 그 이용자 수도 점점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모두가 쇼폼을 일상적으로 시청하게 된 이 상황이 또 그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쇼폼이 이렇게 성행하게 된 이유에는 중독성을 가장 큰 문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쇼폼 중독은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8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쇼폼 시청 여부 조사 결과 직장인 4명 중 1명은 스스로가 쇼폼 중독이라고 답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파민이죠. 그쵸. 도파민 같은데 네. 일단 도파민은 그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 뇌에서 네. 나오는 거. 근데 이게 평소보다 강한 자극을 받으면 이게 분비가 많아지고 또 이제 즐겁고 재밌게 되는데 이 과정이 약간 과도하게 반복되면 중독에 빠지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내용의 쇼폼을 지속적으로 시청하게 되면 결국 도파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면국 카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쇼폼 중독으로 인한 스마트폰 밖의 현실 세상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우울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도피와 방어의 도구로 다시 쇼폼이 활용되면서 행위 중독으로서의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쇼폼 보다 보면 어느새 막 한 3시간 훌쩍 가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스타그램 지웠다가 지웠다 깔았다가 다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되게 오랜만에 처음 인스타 깔았을 때 네. 릴스 보다가 진짜 막 밖에 봤는데 막 해 뜨고 있고 맞아요. 막 현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뭐 했지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공감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새벽에 쇼츠를 진짜 많이 보는데 그러면은 진짜 밤새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방학했을 때는 그게 진짜 심했고 그래도 이제 개강했으니까 제가 또 7시 반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시 반에는 늦어도 자야 된다 하는데 막 조금만 하나만 더 이러다가 막 3시에 자고 4시에 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냥 낮에도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그런 날이 있을 때 막 오늘 영화도 보거나 책도 읽고 막 산책도 가야지 했는데 하루 종일 쇼츠만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고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좀 현타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짧은 영상만 자꾸 보니까 긴 영상이 지루해서 못 보겠다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숏폼을 계속 보다 보면 이해력이나 문해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쇼폼마저도 뭔가 원하는 부분만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넘기고 있더라고요. 계속. 네. 딱 그 필요한 부분만 뭐 메이크업 오버 하면은 막 딱 그 부분만 보고 싶어서 뒤로 넘긴다거나 근데 진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어느새. 네, 어느새. 그 짧은 쇼폼마저도 내가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중독 말고도 다른 문제점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우리 비상님은 혹시 어떠세요?
저는 되게 많은 정보를 줄 것 같은 썸네일이나 제목을 달아놓고 네. 막상 영상을 클릭하면 별 내용이 없다거나 아니면 되게 장황한 설명 끝에 댓글로 확인해 보라거나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물론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괜히 시간 버렸다는 생각이 든 적이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펙 없이 대기업 인턴 합격한 팁 알려줌, 아니면 자기 전 5분 운동으로 뱃살 소멸시켜줌, 그런 제목을 하고 막상 들어가 보면 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별 내용 없는 영상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회수를 끌기 위해서 제목이나 썸네일을 과장해서 설정하는 경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많은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알죠? 그런 거 막 하나 클릭하면 네. 새로 고침했을 때 똑같은 게 계속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똑같은 주제가 계속 나와서 기억할 맞아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컨텐츠들을 진짜 많이 보고 삽니다. 그런 게 또 이게 조회수만을 노리고 만든 알맹이 없는 컨텐츠들이 진짜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AI 기술도 날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산형 컨텐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시장조사 업체 튜브필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 세계에서 유튜브 구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채널 50개 중 8개는 AI 쇼츠 채널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유튜브 측도 지난해 9월 새로운 생성형 AI 도구는 크리에이터에게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며 AI 콘텐츠 제작을 장려해 확산에 불을 지폈다고 하네요. 저도 AI가 만든 영상을 보면 항상 뭔가 핵심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러한 콘텐츠 확산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아직은 좀 의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럴듯하지만 허술한 AI 영상이 대량 생성되면서 AI 슬롭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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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슬롭은 생성형 AI가 대량으로 만들어낸 의미 없고 질 낮은 창작물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제작할 때 AI에게 조회수가 잘 나올 주제를 추천해줘와 같은 프롬프트만 입력해도 대본 작성부터 음성, 자막까지 모든 것을 10분 안에 완성해준다고 합니다. 대박. AI는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대량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면 비슷한 스타일의 양산형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AI 슬롭 영상이 많아지면 콘텐츠 자체의 질이 저하되고 콘텐츠 수용자들 역시 비슷한 형태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겠죠. 콘텐츠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조회수 경쟁에 휘말리게 되어 결국 콘텐츠 생태계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만 보면 또 숏폼 컨텐츠가 항상 부정적이기만 하거나 긍정적이기만 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현명하고 생산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방안이 필요하고 여러 미디어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서비스 정책 측면에서는 이미 몇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유튜브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수익 창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의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진짜가 아닌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유튜브는 기존에도 크리에이터들에게 독창적이고 정통적인 콘텐츠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는 AI 기술로 인해 반복적이고 대량 생산된 양산형 콘텐츠가 급증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양산형 콘텐츠들을 확실히 구분하면서 또 독창적이고 질 높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 기술 회사들은 숏폼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실 애플의 스크린 타임과 구글의 디지털 웰빙과 같은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앱 사용 시간을 점검 및 제한할 수 있고 틱톡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사용자들에게 하루 60분 이상 사용 시 특정 패스워드 입력을 요구하는 등 사용 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적 방안 외에도 숏폼 사용자인 저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숏폼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일단 인스타그램을 지우고요. 네. 인스타그램 깔려있으면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만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튜브 쇼츠 같은 거는 설정 들어가서 그 기록 저장 안함이란 그게 있어요. 그거를 선택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어떤 유튜브 알고리즘을 아예 추천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상도 그렇고 쇼츠도 그렇고 모두 제가 이제 구독한 채널의 영상 것만 보여줘서 그렇게 좀 유튜브 쇼츠 중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오. 기록 저장 안함이라는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의외로 숏폼보다는 롱폼 콘텐츠를 주로 보는 편이라 사실 숏폼 중독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막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대신 저는 롱폼을 2배속으로 보는데 중독돼 있는 사람이라 만약 제가 숏폼을 자주 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숏폼까지도 2배속으로 봤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주변을 보면 새로운 숏폼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내려서 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쇼츠 그만 봐야지 하고 유튜브를 끄면 또 바로 인스타 들어가서 릴스 이어서 보거나 그런 걸 보면 정말 숏폼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방안이랄 게 딱히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제 방금 비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일단 많아요, 종류가. 맞아요. 릴스도 있고 쇼츠도 있고 틱톡도 있고 진짜 맞아요. 많아서 근데 저도 그나마 인스타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크게 뭐 이거를 어떻게 쇼츠 중독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 싶은데 통학할 때 긴 영상보다 쇼츠를 즐겨보게 돼가지고 끊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끊어야 돼요, 결국. 정답적인데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 네.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뭔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키님처럼 숏폼을 끊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디톡스인데요. 네. 디지털 디톡스란 독소를 빼다라는 뜻의 디톡스를 디지털에 결합시킨 단어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탈출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방법을 시도하면 숏폼부터의 과한 자극이 아닌 건강한 방식으로의 도파민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러닝, 독서, 뜨개질 같은 취미 활동이 주목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만 숏폼 대신 이런 소소한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 근데 네. 이게 숏폼이 어쨌든 아까 도파민 때문에 네. 많이 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저는 숏폼을 안 봐도 제가 책 읽는 것도 엄청 저는 잔인한 약간 살인사건 일어난 책만 읽고 영화도 전 로맨스 절대 안 봐요. 약간 스릴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디지털을 일단 떠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드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디지털 디톡스 이거를 청피 방송하면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서 바로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무슨 빈 투명 박스, 뭐 상자 이런 데다 맞아요. 넣지 있어요, 않는 있어요. 이상은 진짜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숏폼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숏폼의 전성기가 왔다는 걸 요즘 들어서 엄청 느끼고 있거든요. 이전과는 다르게 롱폼보다 숏폼을 더 많이 시청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콘텐츠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특히 요즘 들어서 실감하게 된 것 같은데 다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라떼님은 어떠신가요? 그 아까 빗상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그 왜 숏폼도 이게 보다 보면 지루해져가지고 2배속으로 보잖아요. 이게 가장자리 이렇게 꾹 누르면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영상 컨텐츠가 더 짧아진다? 그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왜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잖아요. 네. 다시 롱폼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 AI 영상으로 만든 양산형 보다 보면 이게 다 양산형이 다 티가 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좀 만든 사람의 진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상이 결국엔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저는 딱 막상 패널 인터뷰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숏폼 컨텐츠가 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엄청난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또 아까 로키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자극적인 걸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숏폼에서도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담은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미디어 컨텐츠라는 게 조회수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흥미를 더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또 저희 세대가 어떻게 보면 TV나 영화관에서 유튜브, OTT까지 또 네. 롱폼에서 숏폼으로의 변화까지 콘텐츠의 모든 전성기와 하락세를 경험해본 세대잖아요. 그렇죠. 또 앞으로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 또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는 건 아닐지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콘텐츠 길이가 길어지거나 또 공개 주기나 콘텐츠의 회차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딱 맞는 콘텐츠를 지금보다 더 소비하게 될 것 같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숏폼보다 롱폼을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라 지금보다 콘텐츠 길이가 더 짧아지는 건 반대하고 싶습니다. 요즘 20부작 드라마가 16부작으로 그리고 또 심지어는 12부작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 정도조차도 약간 숏폼으로 느껴지거든요. 아니 이분은 뭐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보셔야 되겠 위정 척사파. 대하 드라마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척컵이 딱 세워두고. 그래서 중국 드라마에 40부작 이런 거. 아니 저도 이제 릴스를 마케팅에 이용해 본 적이 좀 여러 번 있는데 그 네.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앞으로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숏폼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인스타로 예를 들었을 때 피드 이미지들은 자기가 넘겨야지 그 뒤 페이지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릴스는 그냥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눈앞에서 재생이 되니까 아무래도 릴스가 더 큰 영향력과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숏폼을 얼마나 잘 만들고 그 숏폼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잘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자기 PR에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건 또 새로운 그런 방안인 것 같아요. 확실히 답변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컨텐츠 수용자로서 또 영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생산자로서도 앞으로의 숏폼과 미래 컨텐츠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한 방식으로 질 높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안고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시간 그리고 습관처럼 소비하는 컨텐츠들 그동안 바쁘게 스크롤만 넘겼다면 이젠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숏폼에 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파민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서였을까요? 짧은 재미와 순간의 즐거움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이면의 본질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잠깐의 습관이 결국 일상이 되고 다음 세대의 문화가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이 우리 청춘이들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파랑, 비싹 로키 라떼였습니다. 안녕. 안녕.